영국의 면역학 박사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인류와 영원히 함께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이 부분이에요. 영국 면역학계 권위자 마크 월포트 박사인데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천연두처럼 백신으로 종식될 수 있는 질병이 아니다. 어떤 형태로든 영원히 인류와 함께할 것이다. 그게 말이에요. BBC 인터뷰인데 백신 개발돼도 독감처럼 정기적으로 반복해서 맞아야 할 것이다. 김정희 교수님. 네. 이 마크 월포트 박사님이 정말로 영국 면역학계 권위자인데 이런 전망이 정말 맞아요? 김 교수님께서도 이렇게 동의하세요? 지금 마크 월포트 박사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대로 면역학 분야에서 권위자 맞습니다. 그러니까 FRS라고 해서 이게 Fellow of Royal Society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현재 수준으로 봤을 때는 노벨상보다는 이제 어떻게 보면 격이 좀 떨어지지만 전통성 문제 면을 볼 때에는 훨씬 더 권위가 높아요. 과거에 여기에 이 명예를 안았던 사람들이 뉴턴이라든가 다윈이라든가 호킹 박사라든가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사람들이 이 부분에 해당되거든요. 예. 이분 역시 FRS라고 그래서 이 어워드를 받으신 분인데 어쨌든 이분은 바이러스 학자는 아니고 면역학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일정 부분 맞는 얘기도 있고 일정 부분 틀린 얘기도 있다. 일단 코로나 바이러스는 종식되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지금 종식이라는 표현은, 그러니까 지금의 현대 팬데믹 상황의 종식이라는 측면을 만약에 고려해 본다면 이 얘기는 좀 틀립니다. 지금 팬데믹 상황은 그러니까 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종식이 될 겁니다. 근데 또 맞는 얘기는 뭐냐면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와 함께 계속 갈 거다.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바이러스 학자로서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앞으로 굉장히 전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감염됐기 때문에 지구상에서 없어지진 않을 거고요. 새로운 변이 형태로 계속 발전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 바이러스가 계속 사람들 전파가 되게 되면 이게 몇 단계를 계속 그러니까 반복을 해서 진행이 되면 실제로는 감염력은 일반적으로는 증가하는 추세로 가고 병원성은 떨어지는 형태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굉장히 병원성이 높은 하나의 바이러스로 평가가 되지만 향후에 일정 기간 이런 절차를 진행을 하게 되면 실제로 지금 현재 여러 개의 감기 바이러스가 있습니다만 감기 바이러스의 하나의 형태로 편입될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감기를 일으키는 한 20에서 30%의 바이러스 중에 하나가 코로나 바이러스거든요. 그리고 기원을 볼 때 기원 전에 실제로는 이러한 지금과 같은 형태로 해가지고 박쥐에서 사람으로 넘어온 게 현재 감기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보고 있는데 같은 과정을 갈 거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앞으로 지금은 굉장히 병원성이 높은 어떤 코로나19를 일으키고 있지만 향후에 어느 일정 기간이 지났을 때에는 감기 바이러스의 하나로 편입되면서 실제로 지구상에서 계속 없어지지 않고 겨울철마다 우리한테 찾아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다만 일반적인 다른 감기 바이러스와는 다르게 마치 독감처럼 병원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그런 어떤 그 호흡기 바이러스의 하나로 편입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RNA를 유전자로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변이가 굉장히 심해요. 그러니까 또 맞는 얘기가 뭐냐면 이분이 말씀하신 것 중에 백신을 한 번 접종해서 되지 않고 우리가 독감 백신을 맞듯이 매년 맞아야 된다. 요 얘기도 일정 부분 맞습니다. 왜냐하면 변이가 심하기 때문에 현재 개발되고 있는 백신을 효능이 변이가 일어나면 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럼 다시 또 맞아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고 이 부분에 가장 또 제가 우려스럽게 보는 부분 중에 하나가 현재 전 세계적으로 이제 많은 백신들이 개발되고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 주자가 아스트라제네카의 DNA 백신이거든요. 근데 이 DNA 백신은 침팬치 아데노바이러스라는 벡터를 이용해서 DNA를 주사해가지고 단백질이 우리 몸에 생성되게 만들어주는 기전을 가지고 있는데 이 벡터를 사용했을 때는 다시 이 벡터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월포트 박사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백신을 계속 접종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오면 지금 개발되는 DNA 백신의 형태는 반복적으로 맞을 수 없다. 왜냐하면 그 벡터에 대한 면역력이 우리한테 있기 때문에 또 맞았을 때에는 서로 충돌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쨌든 맞는 얘기도 있고 틀린 얘기도 있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코로나19가 이렇게 간단하게 끝나진 않을 거다라는 취지에는 두 분이 지금 동의를 해줬습니다. 의료계가 정부 정책에 반발을 해서 지금 파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화의 접점이 좀 찾아진 듯합니다.
전공의들이 가운까지 반납하는 항의성 퍼포먼스를 벌이기도 했는데 코로나 진료에는 일정 정도 복귀하기로 결정을 한 듯합니다. 일단 들어보시죠, 이야기부터. 지금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입장, 그걸 내가 너무 잘 알아. 그런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대의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은 힘들고 어려운 이 병든 사람들을 좀 힘이 돼야 되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지금 코로나19로 확진을 받은 환자들, 또 그 가족들 절박하잖아요. 이렇게 결단을 해준 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정부도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잘 취할 터이니까 여러분 좀 오늘 저녁은 마음 편하게 좀 주무세요. 전공의들의 낡은 목소리를 다 들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오늘로부터 시작이 되어서 더 많은 것들을 함께 논의하고 진정성 있는 대화를 할 수 있는 자리가 계속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원만하게 좀 타협이 돼서 의료 공백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코로나19와 관련된 뉴스 속보 함께 짚어봤습니다. 김종인 교수님 여기까지 이야기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